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포항에서 지진이 난 지 5년이 흘렀어도 지진 트라우마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포항 시민 대부분이 지진 트라우마에 시달렸는데요. 전문가들은 지진 트라우마는 세월이 지나면 저절로 낫는 질병이 아니라며 적극적인 치료를 당부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어르신들이 요가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조금 어려운 동작을 설명하자 손등이 허리를 감쌀 수 있도록. 수강생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열심히 따라해봅니다. 요가를 통해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 지진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트라우마 치유 요가 프로그램입니다. 치료됐지요. 많이 됐지요. 요가하고 많이 치료됐어요. 심각한 트라우마는 전문 의료기기의 도움을 받아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땅이 흔들릴 때 느꼈던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게 도와주는 장비, 과호흡을 방지하고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장비도 있습니다. 소리와 진동에 민감한 지진 트라우마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몸이 항상 경직돼 있고 되게 민감해져요. 근데 이제 이런 호흡 훈련을 함으로써 이렇게 몸이 좀 릴렉스되고 되게 좀 차분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포항 지진 트라우마 센터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지진 트라우마를 집중 치료하는 기관입니다. 각종 치유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국내에서 손꼽히는 트라우마 치료 권위자가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트라우마 센터는 흥해읍에 위치하고 있지만 흥해읍민뿐만 아니라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체 활동을 하면서 지진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마음의 안정을 얻기도 합니다. 회색빛 지하도가 세련되게 변신했고 심심했던 학교 앞 담벼락과 지주목도 강렬한 무지개 색이 됐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습니다.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자원봉사자분들이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 자체가 트라우마 치유지 않나 싶어요. 재난 트라우마의 경우 약 40%가 10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고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유 프로그램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 또 정심하면 뭐 정신과적인 좀 치료를 받아서라도 그 멈춰버린 치유 과정을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없다. 여기서 그냥 놔두는 건 여기서부터는 이제 진도가 잘 안 나간다. 이걸 이제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직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지진 트라우마, 아픔을 겪은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꾸준한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수능을 맞아 경북경찰청은 수험생 특별 교통관리 대책을 마련합니다. 수능 당일 오전 6시부터 시험장 주변과 교통 혼잡 지역에 경찰관과 모범 운전자 700여 명을 배치해 차량을 통제하고 지각이 예상되는 수험생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3교시 영어 듣기 평가 시간대인 오후 1시 10분부터 35분까지 긴급 차량 사이렌을 자제하고 대형 화물차 등 소음 유발 차량에 대해선 시험장과 멀리 떨어진 도로로 우회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종반을 향해 가고 있는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소식입니다. 국내 유일의 한복진흥원에 한복학 전공자가 단 1명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경북소방본부에 대한 행감에서는 봉화 매몰 사고의 아쉬운 초기 대응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도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최초의 한복 전문 공공문화시설인 한국한복진흥원은 경상북도와 상주시가 191억여 원을 투입해 지난해 문을 열었습니다. 옷감 명주가 특산품인 상주 함창에 자리한 진흥원은 한복 세계화를 위한 패션쇼 등 다양한 한복 진흥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복진흥원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북 주민들이 많다는 지적이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내내 이어졌습니다. 한복진흥원이 여기 상주 이 안에 함창에 있다라는 거를 경북도민이 얼마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진흥원 운영 미숙으로 상당에게 예산이 불용 위기에 놓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실제 올해 진흥원 예산 24억 원 가운데 무려 3분의 2가 아직도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한복 문화 지역 거점 지원 사업이 거의 총 1억 2천 중에 5,800이 반납됐습니다. 그건 불용하고 반납했다는 거는 제대로 일이 안 됐다니까. 한복 문화 산업 발전이 설립 목적인데 전체 직원 10명 가운데 한복학 전공자가 단 1명뿐인 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한복과 관련된 한 사람밖에 없으면 이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마케팅을 어떻게 구성하고 사업성을 어떻게 구성합니까? 한복진흥원이 10명 중에 5명이 이직했다는 것은 조직 전체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적으로 좀 이렇게 원거리 있다는 뿐만 아니라 초봉도 다른 기관에 비해서 제일 낮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경북이 한복, 한글, 한옥, 한식, 한지, 즉 5가지의 한류 자원이 풍부하다며 이를 전 세계에 홍보할 한류 메타버스 전당 설립까지 제시했지만 정작 이미 있는 기관 운영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경북 소방본부 감사에선 봉화 매몰 사고 대응이 적절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지난 8월 1차 갱도 붕괴 사고 당시 봉화 소방서장이 도지사에게 2차 사고 우려를 보고했던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 문서의 수신자가 도지사예요. 발신은 봉화 서장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 수신자가 도지사인데 보고 후에 어떠한 지시사항이 내려왔습니까? 한 번 더 그 도지사께서 어떻게 지시를 하셨는지 그 부분들은 제가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초기 구조 작업에 대한 아쉬움도 지적됐습니다. 그날까지 적어도 5일 이상을 회사의 대응만 있었다 이 말입니다. 대응은 그 회사의 천공기 2대에 의존하고 있었다. 경북 소방본부는 천공기와 같은 특수장비 구입은 예산 여건상 쉽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전국의 천공기 소재지와 관리 기간을 파악해 초기 대응 속도를 높이고 구조대원들을 상대로 광산 구조 작업에 대한 특별 교육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경상북도가 고액 상습 체납자 530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와 도보 등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별로는 3천만 원 미만이 346명으로 전체의 4분의 3을 차지한 가운데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미만이 79명, 5천만 원에서 1억 원 미만이 39명, 1억 원 이상도 16명이나 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월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 대상자에게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주고 납부를 독려한 뒤 지난 3일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을 공짜 비료라고 속여 농사를 짓는 밭에 묻은 조직 폭력배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2년 동안 갖다 버린 폐기물은 무려 2만여 톤에 이릅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할 수 있었던 배경은 전직 고위 공무원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양건희 기자입니다. 25톤의 대형 화물차가 도로 옆 밭으로 들어갑니다. 굴착기가 파놓은 땅에 화물차가 무언가를 쏟아붓습니다. 얼핏 보면 흙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만져보니 시커먼 슬러지였습니다. 제지 공정에서 나오는 완전 찌꺼기잖아요. 원이가. 폐기물 업체 측에서 이 일대 농민들에게 이 슬러지를 공짜 비료라고 속인 뒤 밭에 투기한 겁니다. 폐기물이 가공 과정을 통해 비료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 데다 슬러지를 흙과 섞어버려 농민들도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게 얼마나 이거야? 슬러지를 비료로 알고 밭에 뿌린 농민은 대추밭을 못 쓰게 돼 1억 5천만 원의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거의 한 16,000주 가까이 되는 그런 그 나무를 거기다 심었는데 그 나무가 다 폐사를 되어버렸죠. 조폭이 운영하는 이 폐기물 업체가 2년 동안 갖다 버린 폐기물은 무려 2만여 톤. 이렇게 지속적으로 투기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높은 자리에 있었던 전직 공무원들이 있었습니다. 검찰 사무국장과 시청 환경국장을 지낸 이들은 법망을 피하는 법을, 전직 군의회 부의장은 주민 민원을 무마하며 조폭들의 사업을 도왔습니다. 폐기물 처리 관련된 법률 지식, 폐기물 처리 관련 단속을 피하는 방법,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런 대처 방법 같은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조언을 했던 걸로. 경찰은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등 20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전직 군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5명을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포항시 청하면 의료폐기물 반대대책위원회는 어제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폐기물 소각장 신설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전국에서 의료폐기물 처리량이 가장 많은 경북에 소각장이 또 허가된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청하 면민 4,700명 가운데 4,160명의 반대 서명을 받은 의견서를 포항시에 제출했습니다.
의료 폐기물 소각장은 청하 농공단지 인근 지역인 청하면 상대리의 신설을 추진 중이며 환경부의 통합 인허가 승인에 따라 포항시는 지난 10월 31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공고하고 주민 의견 청취에 들어갔습니다. 경주시와 울진군, 기장, 영광, 울주군 등 원전이 있는 5개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는 어제 경주에서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정기회에선 방패장 국정감사 지적사항과 고리본부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용량 포화, 한빛원전 3, 4호기 현안과 세월원전 지역사무소 신설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포항시는 산불 위험에 대비해 내년 5월까지 임야 3만 3천여 헥타르를 입산 통제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또 산불 감시 인력 325명을 활용해 순찰을 강화하고 산불 전문 진화대 50명을 취약지 현장에 배치해 초동 진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열 화상 드론 등 첨단 장비를 배치하는 한편 산불 규모에 관계없이 양덕동에 대기하고 있는 산불 진화 임차 헬기를 바로 현장에 투입해 초동 진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주시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주관하는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9억 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내년 10월까지 녹색자금 등 15억 원을 들여 경주 엑스포 대공원에 장애인 쉼터와 편의시설 등을 갖춘 2km 규모의 무장애 나눔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국회 산중위 소속 양이원영 의원은 지역별로 전기요금의 차이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양 의원은 서울 수도권 지역의 전력 소비량이 국내 소비량의 30%를 상회할 만큼 수도권의 전력 수요가 집중돼 있는 반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는 수도권과 거리가 먼 지역에 밀집돼 있다면서 전기요금의 이와 같은 지역별 공급 비용의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